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죠. 금요일 마켓 포커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있었던 기업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밸류업 공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밸류업 공시 예. 이야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예.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첫 발표 이후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어요. 먼저 변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기존 이제 3월 20일 날 최초 이제 유증 공시할 때는 3조 6천억 규모였습니다. 깜짝 놀란 규모였죠. 예, 그때는 굉장히 시장에 싸늘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1조 3천억을 일단 축소를 하고 그 금액만큼을 제3자 배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인 산화에너지 등이 할인 없이 높은 가격으로 1조 3천억 출자를 4월 18일 날 결정하고 28일 납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3조 6천억 원 규모에서 1조 3조 원은 네. 하나에너지 등 3사가 지금 출자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소액주주가 보시기에는 충분히 우호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그 최초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배정이 결정된 1조 3천억의 유증 가격이 그 기준 주가와 발행 가액이 이제 그 같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할인 없이 75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지배주주 유증 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증이 할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신경을 많이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요 체크 포인트는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일 텐데,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기존 유증은 이제 5월 23일 날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53만 9천 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현재 주가가 88만 6천 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 주주는 소액 주주에 비해서 약 20만 원 넘게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구조를 좀 들어보면 네. 단순하게 신경을 쓴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액트 입장에서는 기존 대기업에서 이렇게 주주보 한다고 매번 말로만 했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적은 사실 흔치 않았고,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그 지배주주 측에서 부담을 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이나 곧 있을 대선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많이 느껴졌고요. 어쨌든 이제 상반기에 가장 큰 모범 사례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제 칭찬 일색의 레포트가 대량 쏟아져 나왔고요. 간만에 애널리스트 그리고 액트 소액주주 모두가 박수 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 공시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2분기 중으로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도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환원을 당장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주주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주들도 회사의 팬클럽으로서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굳이 배당 같은 거 해달라는 뜻은 아무도 이제 그런 뜻을 보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당장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은 평소에 해야 되는데 소위 좀 부탁할 게 주목을 있는, 받았을 때 하는 게 좀 네. 아쉽다, 이런 맥락이시죠? 예,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좀 부탁할 게 있는 시기에 때 맞춰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밸류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대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아주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시라는 건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제로 잘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주들의 어떤 이제 신뢰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분기 중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계속해서 네.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포커싱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기업 포커싱 해보기 전에 좀 그 소액주주들의 상법 개정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고은정 교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액주주 90%가 현행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 구조 강화를 위한 소수주주권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현재의 어떤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현재 이 상태로는 소수주주권이 보호되지 못한다라는 그 응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부정주총이라면 의장이 주총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주주 충실 의무 관련이고요. 이거 외에도 좀 다른 상법 개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정주총 근절을 위해서 소액주주분들의 요청이 좀 쇄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의장이 주총 결과를 조작하거나 혹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요즘에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액트에서도 이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많이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147조와 150조를 근거로 들어서 매번 이렇게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어서 포커싱하고 계신 기업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KG케미칼을 주목하고 계시죠? 네, KG케미칼의 경우에 이제 곽정현 사장 해임을 위한 그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정현 사장은 이제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지난 그 2024, 그러니까 작년 3월 KG 스틸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그 과도한 겸임한다는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도한 겸임에 대해서 KG그룹도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한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네, 그 주주들이 이제 임시주총 선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에 의하면 에코솔루션과 이니시스에서는 사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주들의 혹시 다른 요청 사항들도 있나요? 네, 뭐 주총 장소를 좀 KG타워로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좀 가까운 데로 해달라는 건데요. 좀 회사가 주주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회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른 기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주주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 있다고 하죠. 네, 그 제일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가족 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 소액주주분들이 지금 상장 폐지를 이대로 당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에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중입니다.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 아들들 그리고 최대 주주 딸의 대결 구도이고요. 소액주주는 아무래도 지금 포지션상으로는 딸과 같이 같은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연대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네, 주주연대는 그 멀쩡하던 회사가 가족 간 분쟁이 이루어지더니 그러다가 거래 정지되고 그리고 왜 배임 재판이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째 감사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 상패가 결정되고 정리매매 직전에 상장 폐지 효력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서 잠깐 멈춰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해서 감사 선임을 통해서 회사에 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그런 이제 행동주의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목 대표와 금요일 마켓포커스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